자, 방금 이 원장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뭐 비단 이상진 국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교육장님도 다 오시는데 1, 2년이 있으면 다 퇴직할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여기가 교육 컨트롤 타운인데도 불구하고 1년이 있다가 그나마 그때만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관심을 안 가짐으로 인해 갖고 그만큼 저 밑에 학생들부터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전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들 2개월밖에 안 됐다. 그거는요 지금 방금 이 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개월 뭐 이렇게 남짓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리까지 있으면은 그 자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렇다고 낙담하시지 말고 오늘 제 하신 말씀드리는 것을 다른 분들도 정말로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또 다시 당부드립니다. 자, 먼저 감사관님. 예, 감사관 김봉학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 제보를 받고 하나요? 아니면은 일률적으로 아니면은 랜덤식으로 하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는 통상적으로 이제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그 이외의 사안이나 특정인 경우에는 제보를 받거나 또 저희들이 인지를 했거나 또 언론 보도가 났거나 또 이럴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 선언을 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안에 대해서 자체 종결 처리를 할 때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제보나 이런 거 들어올 때는 이제 민원성으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제기했는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그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자체 종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장의 자체 종결하는 기준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맹률이. 자, 이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학생들이 앞전에 했던 것을 모방을 한다라든가, 지금 청소년들은 모방에 익숙한 거죠. 모방을 한다라든가 다른 어떤 행위를 취했을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거라 하는 거, 이런 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교장선생님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교장선생님의 자체 종결에 대한 그 책임을 본인이 안 진다 그러면은 교육청, 도교육청 감사실에다가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이 자체 종결을 할 시에는 도교육청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는데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종결 처리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처분한 그런 부분들이 만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별도의 루트나 안 그러면 제보를 통해서 저희 쪽에 이제 조사 요청을 하는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위원장님, 저 안동 교육장님한테 발언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우리 안동 교육장님 일어서셔가지고 직접 그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순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그 안동 교육청 그 감사 실시 중에
6개의 학교에 그 학교장 자체 종결로 되는 것에 대해서 자체 한번 가서 한번 검토 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개 학교 중에 예, 그 말씀을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자체 해결 도건, 자체 종결 한 건, 나머지는 학교 폭력. 예, 어떤 건이었습니까? 예.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 기준이 충족되고, 더 중요한 게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가 그 학교 자체 해결을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동의해야만 되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요. 그 두 개는 자체 해결, 한 건은 자체 종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안동교육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님의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면은 학부모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어떤 반기를 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역행을 한다든가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학교장님의 강요라든가 아니면 설득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 저도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안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라도 경중을 떠나서 하나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게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성범죄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평생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추억이라든가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우리 지금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는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예방은 아무리 강요해도 예방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값어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방은 철저하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물론 가해자 학생들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피해자도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질 수 없도록 좀 더 상담과 예의주시해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예방 활동이 최선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기 학교 선생님이 병가를 내고 국내에 여행을 다니면 어떻게 되죠? 병가를 내고 여행을 다니면 그건 복무 위반입니다. 그럼 폭력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저도 이 자료도 있지만은 그래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비위 부분은 그 행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비위의 정도라든지 과실 여부 고의성 부분을 감안해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종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형사 고발이라든가 각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고위층에서 또 떠나서 또 수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맡기는 그러지만은 그 형벌이 그 절차가 각각 다 달라요. 거기에 어떤 기준으로 했는 건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까 그냥? 징계벌인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여부, 고의성에 따라서 이제 처벌. 그리고 음주에 대해서요. 예. 선생님이 출근을 얼마 안 하고 축하한다는 뜻에서 음주를 했는데 단합대회 한다고 한정회 한다고 음주를 하고 그 후에 이것이 계속 남지 않습니까? 자료였죠. 예,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선생님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처형 원하는 어떤 나중에 나도 아무리 잘해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본인이 인식을 하면은 이 사람이 과연 선생님으로서 그 자질을 100% 발휘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예. 예, 음주
음주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 국가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 기준 그거는 맞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차후에 2차, 3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10년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그 면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없나요? 징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적인 거는 아닙니다만은 징계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징계가 말소가 되면 그 선생님의 그 징계 부분 기록이 네. 없어지는 겁니다. 뭐 철저하게 간사장님께서 뭐 그런 것도 잘 아실 테고, 아까 학생하고도 마찬가지고, 좀 더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함께, 나중에는 진짜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없이, 웃으면서 좋은 추억거리, 좋은 지가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감사관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네. 교육국장님, 네,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앞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AI, GPT를 수업을 이제 앞으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저는 심히 염려가 되는 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3, 4년간을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학교 선생님께서 앞으로 그냥 관리형 선생님이 안 되겠는가. 지금 학생도 격감이 되고 선생님 수요도 지금 현재 지금 뭐 엄청 격감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공급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질문을 조금 어느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에듀테크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현장에 들어오는데 교사는 과연 뭘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 우리 앞서 나가는 나라들 경우를 보면 교사가 이미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통적인 수업에 치중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그 다음에 약간의 코칭, 진로, 진학, 코칭 이런 역할 쪽으로 역할이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아직도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기초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일정 부분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의존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국으로서 그리고 컨트롤 타워에서 최고의 일이 경북에서는 그래서 최고의 자리인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형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